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6월 12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구 날씨가 33도였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으로 접어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타도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아파트에 이제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을 좀 열심히 좀 다녀야 되겠다. 등산도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혼자 가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천상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 이렇게 했더니만 헬스밖에 없어서 요즘은 이제 헬스장을 일부러 좀 열심히 좀 다니려고 합니다. 여름이 오면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강타는 이제 괜찮게 경마를 했어요. 뭐 1호 경마 때 1호 메인 승부 뚝선배 그거 멋지게 3복수까지 맞춰드렸고요. 또 리타 컨트리라는 마피를 포레스트 뉴스에 단통으로 해서 부산교체에서 단통으로 또 12.3배짜리 또 3복승은 41.6배였습니다. 그래서 3복승까지 쪼로로 맞춰드렸고 또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죠.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선스트로 캡틴노도 2승3 역시나 이제 3마리 쭈르륵 맞춰드렸고 또 슈프림 매직의 삼바스타도 역시나 단통으로 맞춰드렸고요. 자, 또 1호 토요 경마 때는 또 끝판대장 낼 때 캐석질풍이나 마피를 가감하게 꺾고 캐석질풍이나 마피를 가감하게 인기 마지막 자르고 이 8번 홍치 퍼펙트의 남산축제 여기에 이제 3마리를 갖고 가서 역시나 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쌍승이 45.5배 복승이 25배였으니까 그것도 이제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자, 플레일이나 마피를 또 토요 경마 때 위즈 히어로의 프레이 요걸 또 맞춰드렸고요. 제주 현장 승부처에서 또 새벽 햇살의 와신 상담 자, 요 경주를 또 복승식 10.1배, 쌍승은 27.4배 해가지고 또 맞춰드렸고요. 또 토요경마 때 첫 번째 승부처 단통으로 맞춰드렸죠. 스피드 캠프의 초월의 바람, 단통 적중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아쉬웠던 경마가 부산 경마가 지난주에 자체 경마가 어려웠어요. 이거 하나만 맞췄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미스틱 파크의 신세계 사실은 본 예상 단통이에요. 야, 그 현장에서 안 되려니까 김태경이 중앙천수를 놓고서 1번, 2번을 때리고 또 1번, 10번을 맞춰가지고 야, 거기서 또 안 되는 말 하나 찡기더라고. 1번, 2번 때리고 10번 놓고 2번, 1번을 또 맞추면 되는데 거기 또 안 되는 말을 하나 찡겨가지고 3번밖에 못 맞췄어요. 162배. 야, 나 이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사실 내가 현장에서 본 예상만 맞췄다고, 야, 그 얘기를 하면 현장들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실망을 할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본 예상을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본 예상이 그때 단통이었다고, 55.2배. 야, 그걸 놓쳤어요. 참. 그러니까 이 경마라는 직업을 갖고서 제가 10년 이상을 해봤는데, 인생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될 때는 그냥 불러 제끼는 대로 들어와요.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그런데 안 될 때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뭐가 그 배팅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랑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과정이에요. 어차피 1년을 배팅을 하고 또 1년을 예상을 하고 1년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건 간에 똑같지 않나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그런지 그 대신 항상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예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 운뽕이 왔을 때 그걸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도를 걸으면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고 또 흐름에 맞추는 경마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서두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자, 부산경마, 자체 경마는 그동안에 좀 질퍽질퍽하게 들어왔죠. 인기만 완전히 빠져버리고,
생뚱맞은 경마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참 이거 부담경마 못 해먹겠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엉뚱한 말들이 많이 입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번 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서 자 매경주 적중을 누가 많이 적중하나 이런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제주교차가 의외로 좀 배당이 삼삼한 게 있어가지고 제주교차에서는 은근히 좀 배당이 또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터지는 경마는 잡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부산 제주교차 금요 경마는 이길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경주 6월 첫째 주와 5월 말은 굉장히 잘했고요. 6월 첫째 주도 무난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데 요 정도 한 거니까 잘 되면 뭐 더 잘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는 안 되는 곡선에 그러니까 1, 2, 3, 4, 5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꼭대기점 찍다가 5월 달에 제가 좀 하강세예요. 그리고 이제 사거리 타다가 5월 말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잘 되는 페이스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린 성장마가 10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1번 천재병원이란 마필입니다. 좋아요. 데뷔 후 세 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그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사실 이제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가 굉장히 큰 마필입니다. 513kg대의 암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로서 볼포리의 자마인데 볼포리의 자마들이 꼬장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꼬장기도 이 공백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전개 2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자, 1번 천재병원은 피리 배팅군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선임을 따라가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선출전 모두 동반 상승하는 지난번 사실 입상에 성공을 하고도 여전히 패턴이 좋기 때문에 1번 천재병원을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도전 가능한 세력은 3번 우승천지라는 마필이죠.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고 지난번 데뷔전 때 상당히 띄워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발휘를 했지만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3번째 우승천지도 뭐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라 1번, 3번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태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이자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밤 빰빰빰빰 빠밤 빠 1번 미래대전이에요. 생각보다는 발전을 못하고 있고 김경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그렇게 잘 뛸 것 같은데 못 뛰는 말들이 있잖아. 그리고 김경훈 기수도 사실상 요 근래에 좀 제주 기수들 이렇게 보면은 요즘 잘 뛰는 기수들이 전현준이 뭐 항상 잘 뛰고 장우성이하고 김원곤이가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김원곤이하고 장우성이 약간 사그리고 요즘 뛰는 기수가 누구냐면 이정희가 완빠다. 그 다음에 강수환이가 투빠다. 그리고 이제 김경훈이 같은 애도 요 근래에 이제 성적이 약간 사그리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중요해보니까 입상을 하더라고. 그래서 1번 이제 미래대전 김경훈이가 좀 풀렸나 보다. 뭐 이 편성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선입전개 가능하고 종발 탄력 가능하고 출전 가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1번 게이트 이점에 훈련 상태는 좋은 마필. 또 베비노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겠다. 자, 그래서 1번 미래대전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배팅권의 거의 충막감으로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럼 1번 미래대전을 꼭 안고 가야 되는 입상 가는 거 전력. 자, 근데 이제 후차에서 누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누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 후착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준매의 승부처 1번 미래대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느린 경주,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라면 당연히 취평 마편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안 하냐? 이걸 찾아보는 경주예요. 저는 일단 10번 워리어킥입니다. 오늘 김동현 기수가 이번 주는 가는 말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김동현 기수를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는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다 그 이후에 공백기를 갖고 있고 주행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경기력 상당히 약간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윤식 데뷔를 쭉쭉 끌어냈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느린 편성을 만났고 거리가 1400입니다. 1400이기 때문에 이 10번 워리어킹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주행 불안만 제대로만 잡아준다면 자기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가능 6금이를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워리어킹은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된다. 9번 캐피탈 강자라는 신마가 주파 기록, 주행검사 주파 기록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마가 1400에서 스태미나를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긴 거리가 아니냐. 1200도 정도인데 1400에 올려붙였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전 그래서 한 번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번 액턴 타이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도 이제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후지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발주가 안 돼요. 이게 발주가 거의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종반 탄력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가끔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또 앞말이에요. 액턴 파크의 앞말인데 왜 이렇게 발주가 안 되지? 좀 이상하죠? 예, 발주만 되면은 제가 보기에 8번 액턴 타이거는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요해야 됩니다. 이 8번 액턴 타이거 같은 마필은 당일 현장에서 팔리든 안 팔리든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10번 어리어킹하고 8번 액턴 타이거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산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거의 단방에 유력해 보이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번 동분서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경마 책을 보면 조교판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조교 패턴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가장 좋은 조교 상태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현재 갖고 있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도 일지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가운데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는 잠재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나 조교빨도 좋았어요. 그럼 이번 동본선수가 못 가겠냐 이거죠. 당연히 가는 말이죠. 자, 요게 이제 1번 기백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이제 강타의 메인 승부처에서 금강에 기백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경주입니다. 그때 당시 빨리 전진이란 마필의 인기말을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갔던 메인 승부처였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6.9배밖에 안 나왔어요. 아쉬운 점이 이제 그거였는데 메인 승부처로 적중시켰는데 일본 이 기백이란 마필은 말이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2번 1번 2번 1번 거의 단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 일단은 누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덜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소개시켜드리죠. 3번 빅뱅 비드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했어도 양형나비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짝 자체가 불안해서 아마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은 짱입니다.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도 손치인전보다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면적에서 3번 빅뱅 비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빅뱅 비드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은 이번 경주시에 꼭 오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무조건 오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번 빅뱅피드.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무조건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태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의 추천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필 3번 빅뱅피드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대가리가 있는 경주죠. 뭐 항룡시나 뭐 능력상 대가리고 전개상 비교적 편한 선행 가고, 이 편성에선 묻지마 대가리입니다. 묻지 마세요. 무조건 대가리예요. 여기서 후착을 누구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누가 팔릴까요? 저는 누가 팔릴지 몰라도 일단 한 마리를 강하게 추천을 드린다면 6번 문학소녀라는 마필입니다. 이영대마주가 6번 문학소녀와 8번 당대가문을 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권지정번에다는 문성호가 잘 타고 있고, 또 파워라는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깜찍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누가 강하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6번 문학소리로 이 편에서 강하게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팔리지는 않겠죠. 대가리로 팔리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얘가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오버 항룡시랑 무조건 오는 거야. 여기서 야가 때려 죽여도 오는 거 아니니까 잘못된 거예요. 얘가 안 오면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항룡시랑 믿고, 후차권으로는 등짝은 불안하지만 6번 문학소리가 괜찮으니까 6번 문학소리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타 마필드 팔린다 해더라도 쇼업 되지 마시고, 현장에서는 오버 항룡시나 6번 문학소녀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 그래서 이제 4경주입니다. 1400m로 펼쳐지는 현군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번 5배라는 마필입니다. 김정웅 등짝. 1000m 거리가 경험밖에 없는데 1400에다 올려 붙여놨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경주가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던 마필이다. 실질적인 데뷔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고, 또 1400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답게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발 뚝심만큼은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2번 5배는 빠른 레이스에서 갈 데가 없어. 추임력은 있어가지고 워낙에 이제 발주 고착기와 선행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막판 추임력을 날라들어온다는 거야.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거든. 그래서 언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폭발할지도 모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상에서는 거리 경험이 없고 생바닥을 때렸다고 하고, 또 등짝이 김정욱이라고 해서 노리지 않는 게 아니라 2번 5배는 아예 대갈통으로 놓고 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2번 5배는 이 편상에서는 대가리로 읽어줘야 된다. 한 마리 배당말을 하나 추천드리면, 이건 이제 단통으로 때릴 말은 아닌데 4번 환입니다. 오경환이 등장. 이 부산에서 오경환이가 요 근래에 가장 이 복승률이 높은 기수야. 부산에서 갑자기 잘 타. 야, 기승 횟수에 비해서 입상률이 높은, 즉 복승률이 40%라면 10번 타서 4번은 입상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사실 오경환이 거의 골라 탄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수예요. 그래서 10번 타서 4번 들어오면 엄청난 거거든. 야구로 따지면 4할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때리는 기수, 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수도 마찬가지거든. 3할 기수가 우리나라의 30%를 넘는 기수들이 전현준이 같은 애들, 조성건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30%야. 문세영이가 40%를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30%도 잘 타는 거거든, 복승률이. 그런데 이 오경환이가 그런 실정이거든. 이 조교도 가장 우승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4번 환희는 배당바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의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교차 6경주가 제주경마 현장 승부처, 부산 5경주가 강타의 준매의 승부처.
제주 1차 7경주가 오늘 강퇴 제주 메인 승부처. 부산 6경주가 오늘 부산 메인 승부처. 그러니까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두두두두두두 4개를 붙여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제주 1차 6경주 제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번 수직비상도 연속 입상이고 8번 전설마을도 연속 입상인데 요 둘 중에 한 마리 올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마리 올 것 같은데 어느 말이 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거든.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줬던 능력은 8번 전설마을이 세고 근간에 3번의 경주에서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면으로 봤을 때는 1번 수직배당이 세요. 그럼 패턴은 1번 수직배당이 안정적이고 8번이 전설마을은 이번에도 추입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레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번 전설마을도 나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어느 빠따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갖고 있는데 저는 둘 다 좋게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8번 전설마을 김영래 마을에서 이 동반 2들을 출전시키고 있죠. 4번, 5번 탐자 독주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안 갈 이유는 없고 3연속, 4연승일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뭐 굳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안족수가 하강세거든. 요즘 성적 자체는 그래도 이런 마필들은 가져야 되는 거야. 마방의 주전기수인데 그리고 또 마방에 떠오르는 말인데 이런 마필들 사기리 부릴 필요는 없잖아. 이태용 마방 같은 게 자꾸 마련을 못 가니까 마방 전체가 사거리를 타버리고 기수도 사거리야. 이태용, 한영민 사거리 세트들. 그런 꼴을 안 가려면 말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말 갖고는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8번 전설마을이 이 편성에서 당연히 와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교차 6경주 거의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고 그 핵심에는 8번 전설마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 제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요 편성은요 참 그러니까 입상마들도 많고 조격발 좋은 말들 8번 신세계 신화가 조격발 좋다고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8번 신세계 신화가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축은 아니다. 물론 단통으로 때릴 수는 있어. 의지로 보나 훈련 상태로 보나 등짝으로 보나 승부가 걸린 거 누가 보더라도 산척동자가 보더라도 뻔하니까. 그러니까 8번 신세계 신화를 여기서 읽어주지 않은 이유는 전혀 없는데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대갈방에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번 신세계 신화가 안 가는 말은 아닌데 되는 말인데 그런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입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고 은근히 배당의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에서 이번 5경주를 준비의 승부처럼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는 말도 많고 되는 말도 많은 편성인데 그 중에서 8번 신세계 신화가 너무 무자비하게 팔린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8번 신세계 신화를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팔릴 것이고요. 자, 하지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고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8번 신세계 신화가 빠져버리면 뭐예요? 배당이잖아. 그러면 능력상으로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빠질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런데 가정은 가야 된다. 얘는 대가리로 써도 왜? 능력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빵!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데 딱 3마리 갖고 때리고 받치고 월사 안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핵심은 5번 선불신당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뛸 것 같더니만 또 취소가 됐고 야, 그러니까 뭐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마필이 이제 인기만을 팔리고서 계속 찌부가 났다고 그랬죠. 찌부가 나면서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번에는
이번에는 출전을 하면은 상당히 공백기를 갖고 있고 자연스러운 휴양을 치르고 출전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성불신동은 지난번에도 취소가 됐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매번 제가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냥 나오기만 해라. 말이 망가져서 공백을 가진 것 같진 않고 마필이 쉬는 것 같아요. 쉬는 것 같은데 저는 5번 성불신동 이편성에서 괜찮게 봅니다. 물론 5번 성불신동을 단통으로 때릴 수는 없겠죠. 왜?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또 충만호도 세울 수 없겠죠. 하지만 배팅권에서 빼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단통은 따로 존재를 하지만 이편성에서 5번 성불신동을 빼고 때릴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성불신동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다. 자, 일부 새벽 햇살이 좀 팔려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맞춰드렸던 경주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준메인이었나 메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4번, 2번, 8번 세 마리를 갖고 갔죠. 보물단지, 와신상담, 새벽햇살. 그러면서 새벽햇살을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13조 이투용 마방은 이 마필로 못 오면 마방이 아마 사거리가 타는 정도가 아니라 망가질 것이다. 한영민이도 마찬가지다. 이 마필로 이 편성에서 못 오면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현장이고 본 예상에서. 그랬는데 결국에 대가리를 치고 2번 와신상담을 짝꿍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성불신동은 추천마로 말씀을 드렸고 1번 새벽햇살은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주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부산 육경주 대부산 경마 7회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부산 경마 중에서 가장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우인데, 자, 일단 6번 테리우스입니다. 아마도 이제 조교가 좋았다고 해서 아마 팔릴 거예요. 팔릴 겁니다. 무조건 팔려요. 그냥 이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6번 테리우스는 어느 정도 팔리는 마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다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6번 테리우스는 당연히 팔리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강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파트너를 2마리를 넣었어. 딱 요 경주도 3마리 갖고 때릴 거거든요. 3마리 갖고 승부를 할 건데 6번 테리우스를 일단 강하게 읽어줍니다. 조교 좋죠. 느린 편성이라서 추임력 우수하죠. 그 다음에 능력상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6번 테리우스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파트너는 복병마 한 마리를 단통으로 때려서 자, 오늘 부산교체 6경주에선 여기서 한번 아까 제주교차 7경주 메인에서 이긴 자금, 여기 부산교차 6경주에서 이긴 자금, 요걸로 오늘 이 부산경마, 금요경마는 대승으로 이기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7, 부산 6 한번 메인 승부처 2개 메인 승부처, 그 앞전에 2개 준메인과 제주 현장까지 그 4개의 경주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무조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개 경주에서 멋진 적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일부 불패 동자입니다.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시 강한 편성을 만나서 주종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실질적인 사이즈상으로 보면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졸전을 이번에는 충분히 선전을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접 급하겠다는 선수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보나 패턴으로 보나 훈련 상태로 보나 모든 측면으로 봤을 때 일본 불패 동자는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8번 천하 오름이나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은 이제 1800을 그렇게 많이 띄워본 마필은 아닌데
뭐 거리 적응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3번 이제 폭풍 제강하고 8번 천하오름이 이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8번 천하오름은 뭐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51.5km의 최시대 등짝 뭐 이 마필도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8번 천하오름도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는 마필. 고로 이 편성에서 1번 불패동정화 8번 천하오름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은 누가 갑니까? 6번 미라클 라인이 나가죠. 이 편성에서 뭐 미라클 라인이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마필 자체가 거리 적응력도 마스터가 돼 있고 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큰 병력이 있어서 공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백이에요. 그런데다 또 마체도 500kg짜리고 금강렬시 점진적인 병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여기에 비교적 편한 사령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6번 미라클 라인이 이 편성에서 못 갈 이유는 단 1%도 없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6번 미라클 라인이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6번 미라클 라인을 쌍복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단통을 누구로 때리느냐 단방으로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대선 의원이 그런 거 하더만 쌍식 다 걸기. 난 정대선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저랑 이렇게 그 친구의 동생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의 사촌 동생. 그런데 나 그 친구가 상당히 잘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방으로 때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냥 어떻게 보면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고집스럽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가지고 자리를 정착하는 걸 보고 야 배심은 있구나 잘하는구나.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점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단방으로도 변해보고 싶고 2방 아니면 3마리가 좀 딱 맞는 것 같은데 3마리 그러면 복승식 단방 때리고 3복선 단통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3마리 예상을 하는 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예상이에요. 그래서 복승 단통 1마리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 바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또 3복선 단통 그래서 3마리 예상을 하는 거 요게 이제 강타가 해고 싶은 예상이에요. 그러면 복승 단통 단방 때리고 단통 때리고 한 방 바치고 아니면 단통 때려놓고 양방 바치고 이게 뭐 3마리밖에 안 되니까 3복승은 단통이고 항상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이 미라클 라인은 강력한 축인데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다. 저 이렇게 하이라이트 승부치에 대한 핵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9경주입니다. 3년이라는 강력한 대가리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대가리입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갔는데 이번에 선행 못 가는데 어떻게 강타 대가리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또 더군다나 요 마필은 국산 마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승곤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대가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 3번 대풍년이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편성이 약하고 느리고 이래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한 거지 사이즈가 세서 우승을 한 거지 마필이 뭐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선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어차피 4번 다크스트나이트나 7번 나이지의 샤우트가 선행을 갈 거 뻔하고 여기에 이제 5번 태양별이라든지 9번 매직파크 같은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반 추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 미스키이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런 순서대로 팔릴 거예요. 팔릴 건데 저는 3번 대풍년이 어차피 앞선을 싹 잡아 죽인다. 잡아 돌린다. 그러면 선입층에서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태양별이고 막판 추임으로 오를 수 있는 마필은 9번 매직파크밖에 더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3번, 5번, 3번, 9번 요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마리만 추천해 드릴게요. 4번 황급빛 지중해입니다. 일단은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한데
이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훈련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자, 우재 재간부 열창이라는 병력으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상태에는 이상이 없고, 요걸 김동영이가 탔으면 안 보려고 그랬어. 안 보려고 했는데 단아까가 타니까 요걸 보고 싶네. 그러니까 마필 자체의 사이즈는 굉장히 6급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 한급 배치 중에는 이 편성에서 이 끝장 승부처에선 누구랑 연결이 되던 간에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4번 한급 배치 중에가 강타의 추천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아, 여기 참 박수철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27주 만에. 야, 근데 마사에 하는 직구 꼬라지 좀 보세요. 이거 재검 치는 거 주행검사 좀 보려고 그랬더니만 서울경마 윤승하는 게 나오더라고. 야,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참, 내가 아이고 배돼지가 불러서 너무 많이 불렀구나. 너무 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 제가 열의가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가르쳐줬을 텐데 열의도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지잘났다고 떠들다 뒤져버리라고 그러고 싶어요. 너무 일을 안 해. 그리고 아주 타성에 젖어 있어. 핸디키퍼들은 더 그러고요. 그거는 감사원에 누가 좀 힘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재벌위원회들 좀 내사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뭔 일이 있어도 아마 크게 굶을 때는 굶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곰도 안 곰도 간에 너무 오래 장기 집권을 해. 그리고 그 인력 자원도 늘려야지. 제주에 있던 사람이 부산도 해고 그래야지.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로 내려가서 같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지네만 해보려고 그러잖아. 무슨 말뚝이야 보여.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방송 준비해드린 사항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단역 중에 포커스를 맞고, 자,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자, 여러분과 대성으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